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가레인의 특허팀장을 맡고 있는 황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저희 오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그 수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수상할 때 그 발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발표가 있었다면 아마 지원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업 담당자로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저는 그 지식자산 위주로 발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창업을 했고 저희 사업 분야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용 안테나와 RF 통신 부품 이렇게 사업 RF 통신 사업군 하나와 그다음 반도체 장비 이렇게 반도체 쪽그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좀 동탄에 있고요. 상장은 201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본사 동탄에 그 반도 RF 통신 부품 R&D 및 생산을 하는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연구소에 안테나를 연구하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케이블 쪽 만드는 그 사업군이 있습니다. 그 생산은 보통 그 베트남의 박장에 있는 안테나 생산 기지가 있고 RF 부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에 그 우시에 반도체 장비 생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걸어온 역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주 사업 및 부제품이 RF 통신 사업군, 반도체 장비 신사업군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국내 그 RF 통신 사업은 국내 1위 고주파 RF 케이블 커넥터 제조, 그다음에 국내 유일 5G 대응 RF 커넥티비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국방용에도 저희 제품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 사업으로는 지금 LED 식각 장비 위주로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노 인프리트 장비라고 해서 포토 장비를 양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앞으로 시장 전망은 우상향하는 그래프 위주로 넣어서 앞으로 5G하고 반도체 장비는 계속 성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밑에 부분은 저희 고객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5G 기준 그 부품으로서 그 니모 안테나 모듈, 뭐 AP 안테나, 그다음에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뭐 이렇게 커넥터, 국방 항공용 케이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통신사업군에서 개발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 아까 구체적으로는 그게 항공에 저런 네모 박스가 있는 부분이 위성 드론 안테나가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저런 쪽에 그 저희가 항공우주의 커넥터 부분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길을 가시다 보면 저 왼쪽에 그림 있는 거 그게 보통 중계기인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 중계기 통신 건물 쪽이나 저렇게 길가에 뭐 이렇게 저렇게 꼭대기에 뭔가 저렇게 타입이 쓰여져 있는 게 중계기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커넥터가 그 기가헤르츠별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올해부터 생산하고 있는 오란 제품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 6G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서 핵심 담당 부품으로 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6G는 앞으로 10년 후 정도에 아마 개방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잠깐 이렇게 RCP 애처, 디바라 애처, 나노 임프린트 이런 식으로 장비가 쓰이고 있고 나노 임프린트 장비는 그 최근 바이오 쪽에 많은 그 수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을 되게 중요시해서 안전과 환경 위주로 바탕을 깔고 있고 품질 경영 시스템을 위주로 인증을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이면서 이노비즈 벤처 기업,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IP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식 재산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기술 회사다 보니까 특허와 신용 시간이 거의 60% 이상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디자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특허 담당자들이 선행자료 조사를 하면 그 특허 위주로 많이 찾지 디자인을 찾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그렇게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주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같이 내면서 디자인을 같이 부분적으로 같이 출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기준으로 약 등록된 특허 건수가 68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각 그 반도체 사업군과 RF 이동통신 분야 보시면, RF 이동통신 분야는 미국, 일본, 유럽, 인도, 베트남, 이스라엘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외 출원 국가가 되어 있고 전략적으로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직무발명 장려 기업이고요. 저희도 계속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솔직히 그 기업 담당자로서 2년마다 갱신하는 게 되게 힘든데, 이게 계속 특허 3년마다 이렇게 해줄 수 없냐라고 건의를 해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갖고 있고, 비용 보상에 대한 금액을 좀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앞에 저희가 683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 직원 교육을 임직원 특허 인터넷 오른쪽처럼 IP 아카데미 수강을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런 교육 과정을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직원 특허 기본 교육은 제가 직접 특허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거는 거의 실습 위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들이 들어오면 명세서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명세서를 직접 거기서 보게 하면서 시간도 주고 분석하는 법, 그다음에 침해 판단하는 법, 그다음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지참하게 해서 키프리스를 이용해서 직원 연구원들이 쉽게 어떻게 찾는지 그런 실습 위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일부러 특허 번호를 맞히는 사람한테 뭐 커피 쿠폰 상품권을 준다든가 해서 직접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 직무 발명을 좀 이렇게 발생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원 발명 부서는 개발 부서에서는 개발 아이템을 정리를 하면 지식재단팀에는 그걸 같이 저희랑 공유하게끔 하게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쟁사를 조사한다든가 IP R&D를 조사해서 선행자를 조사해서 리스크를 조사하고,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개발 컨셉을 변경하고 개발진을 진행해서 개발 사항을 공유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저희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얘기하는 게, 특허팀이나 변리사님은 저희는 연금술사가 아니다. 개떡 같은 발명을 가져와서 아주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 만들어줄 수가 없다. 우리는 셰프다, 요리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원들이 어떤 발명을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고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런 거를 다 주셔야 저희가 그런 전략을 짜고,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특허에 가장 중요한 뭐 이렇게 청구항도 잡고, 그다음에 청구항도 잡을 때 일부러 중요한 특허의 청구항은 청구항 1항에 잡는 게 아니라 독립항 한 2개가 있다면 일부러 한 7항에 넣어서 쉽게 경쟁사들이 청구항 7항을 찾지 못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좀 전략을 짜고 있고, 그래서 좀 일부러 연구원들한테 계속 미팅을 요청하고 만나서 다 풀어달라, 얘기해달라, 뭐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다 뽑아내려고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발명부서에서는 발명에 대해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미팅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주 자기네들은 어떤 특허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미팅을 요청할 때는 같이 변리사를 참석해서 어떤 특허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변리사님과 같이 3자 미팅을 해서 아이디어를 다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특허 가능성을 조사를 하고 나서 발명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저희는 해외 출원까지도 생각을 해서 청구항을 먼저 잡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독립항 3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비용도 발생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청구항의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 비용도 같이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다 그 비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먼저 검토를 하고 청구항 작성을 해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출원을 하고 국내에서 우선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특허청 심사 결과를 확인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그 특허 가능성 조사할 때 선행 자료를 먼저 저희가 한번 찾고 우선 심사를 진행해서 그 전문 기관의 선행 자료를 먼저 2번 찾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청 심사 결과로 봐서 선행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런 세 번의 그런 스텝을 거쳐서 아하 이 특허는 우리가 등록관이 높겠구나 하면은 이제 해외 출원할 때 PPH를 활용한다든가 디자인은 헤이그 출원을 하고 상표는 마드리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처음에 우선 심사가 좀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심사 결과가 빨리빨리 나왔었는데 요즘은 우선 심사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PCT 위주로 아까 앞장에서 발표했듯이 PCT를 먼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만약에 이렇게 막 3개국, 4개국 나갔는데 한국 국가에서 만약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나오면 선행 자료가 그게 발견이 되는 순간 모든 나라에 있는 출원을 다 드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할 때 요즘은 그 우리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먼저 얘네들 해외 출원도 나갔네. 다른 나라에서는 거절됐네. 그 자료에 선행 자료가 뭐지? 다 있네. 그러면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특허청 관계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우선 심사 같은 경우를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선행 자료가 뭐가 있는지 먼저 이렇게 3번을 검토를 해서 해외 비용을 이라도 좀 절약하고 해외 그 외화 낭비를 방지할 나라 국가적으로는 외화 낭비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해외 출원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간담료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5회 한 번만 떠도 비용이 한 1,000만 원 넘어가죠. 미국 같은 경우도 간담료가 계속 오르고 내년도에도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그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저는 그 강의를 할 때마다 지식재산은 건물 짓는 것 같다. 우리는 그 튼튼하고 눈비가 와도 그 집을 짓듯이 아주 건강하게 져서 그 건강하게 지면 뭐냐?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재산세면 계속 내면서 쓰지도 않고 활용도 안 하면 그거는 그 낭비다. 그래서 저희는 여긴 없지만 저희는 다음 그 3개월에 한 번씩 등록된 특허를 계속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품에 적용 중에 있는지, 제품에 향후 몇 년 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감히 그 청구항을 줄인다든가 드롭을 한다든가 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아까 그래야지만 그 비용으로 다시 다른 그 IP를 창출하는 데 쓰자라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IP를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IP 거래를 또 하고 있는데 신사업을 위해서 그 IP를 매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희 아까처럼 3개월에 한 번씩 거르다 보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특허를 갖고 있으면 모아놨다가 IP 매각을 진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는 사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매각을 통해서 그 비용 창출을 하지 않으면 IP는 결국 그 비용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선행자로 저희가 경쟁사를 조사하다 보면 계속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그 패턴트 맵을 만들어서 X축 Y축은 그 구성, Y축은 효과 그렇게 나와서 계속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특허도 같이 넣고 우리 특허가 어디가 맞네, 경쟁사 어디 특허가 더 많네, 우리 특허도 어디가 좀 더 집중되어 있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서
그 발명 신고서가 들어와도 일단 저거를 한번 검토를 통해서 기존 거하고 차이가 뭔지 차이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특허에 대해서 권리보도 하고 있는데 소송을 진행 중에 국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즘에 그 국내 소송 보통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송을 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경쟁사 제품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 특허에 그중에 맞는 거 소팅을 하고 저희 특허를 무효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무효 가능성하고 이 있다면 정정 청구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전략을 다 짜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슈를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좀 소송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소송을 하고 나서 변론이 1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 그 소송하면 그 담당자가 과장일 때 부장일 때 소송이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마 이사가 달지 않는 한 퇴사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소송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은 정말 그 신중하고 확실하고 한 200% 확신이 있을 때 해야지 그 비용적인 면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저희 회사는 그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경제사 제품을 입수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사 제품 분석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저희 팀에 연락이 와서 같이 분석을 하고 변리사를 통해서 다시 재권리 확인을 하고 가능성 있다. 이거 120%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좀 내뱉도록 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슈를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지금 그 통신회사의 네트워크 회사 국내 1위라는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